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휘와 문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문법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에서요 다가, 다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행위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바뀜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다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요, 우체국에 어떻게 가요? 라고 얘기하면요, 앞으로 쭉 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리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야채를 볶다가 물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 다가를 씁니다. 자, 봅시다. 아까는 비가 오다가 이제는 눈이 온다. 비가 와요, 그런데 눈이 와요, 다른 곳으로 바뀌었죠. 하늘이 맑다가 갑자기 흐려졌다. 뭔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영화관에 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가 보면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다가에다가 보면이 들어갔고요, 다가에다가 본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운전을 하다가 보면 사고를 낼 때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계속해요 또는 자주 해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다가 보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해요, 계속 운전을 해요,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사고를 낼 때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떠들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기서는 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가 보면과 다가 본이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다가 본이도 역시요, 계속 또는 자주 어떤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가 보면 다음에는 예측,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결과, 보통의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편이고요. 다가 본이는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로 과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오른쪽에 붉은 벽돌집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온 것 같아요. 누가요?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날이 온 것 같아요, 왔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다 보니 오른쪽에 붉은 벽돌집이 나타났어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측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다가 보면 여러분들이요, 계속 운동해요. 운동하다가 보면 날씬해질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임준씨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해졌어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보니를 쓰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다시피입니다. 다시피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almost,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나도 알다, 그리고 너도 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는 싸우다시피 회의를 했다. 자, 우리는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almost 싸웠어요.
야, 내가 그랬잖아.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야,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 거의 싸워요. 회의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싸우다시피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업 실패로 수연이의 집은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 망했어요? 네, almost 망했어요. 망하다시피 했다. 망한 것과 비슷해요. 오,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아주 빨리 걸어갑니다. 뛰다시피 걸어가다. 뛰는 것과 비슷해요. almost 뛰다. 걸어갔어요. 나는 늦어서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뜻. 나도 알다, 너도 알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다시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봐요, 나도 봐요, 다시피를 쓸 수 있죠. 자, 보다시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PPT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도 봐요, 여러분도 봐요. 보다시피 요즘은 신문 볼 틈도 없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아시다. 여러분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지금은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 알다. 나도 알다. 너도 알다. 너도 보다. 나도 보다. 나도 듣다. 너희도 들었다. 이런 의미로 들으셨다시피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피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고요. 자, 던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사람이 많았어요. 시험이 끝나니까 적어졌어요. 자,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고 있네요. 처음에는 김치가 매웠어요. 지금은 안 매웠어요. 자,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이는요, 이렇게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왜요? 여기에 이유가 나타나죠.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더니 가수가 됐어요. 왜 가수가 됐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변화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유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던이인데요. 던이도 있고 던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형태가 들어가면요, 뜻이 아주 조금 달라지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던이의 첫 번째 뜻입니다. 던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자, 아침에는 춥다, 낮에는 따뜻하네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을 때 던이를 씁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아요. 아침에는 춥더니 낮에는 따뜻하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했어요. 지금은 아주 잘해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못하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뜻을 봅시다. 열심히 공부하다 합격했어요. 왜 합격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렇게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꾸준히 운동하다 건강해졌어요. 왜 건강해졌어요? 이유! 꾸준히 운동하다, 꾸준히 운동하더니. 그런데 앞에 서브젝트 주어가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때 던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일 때 던이를 써요. 자, 그럼 선생님, 나는 어떻게 씁니까? 나는요, 던이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 서브젝트가 주어가 내가가 들어가면 합격했어요. 왜 합격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합격했어요. 누가요? 나가 합격했습니다.
자, 꾸준히 운동하다 건강해졌어요. 역시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내가 꾸준히 운동했어요. 내가 건강해졌어요. 이럴 때는요. at 어떠니 꾸준히 운동했더니 건강해졌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at 어떠니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와 다른 사람이요. 이유를 나타낼 때 나는요. at 어떠니를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일 때는 더니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t 어떠니도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집에 갔어요. 룸메이트가 있네요. 자, 어떤 행동을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이럴 때 집에 갔더니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친구에게 사과했어요. 그 다음 리액션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친구가 괜찮다고 했어요. 친구에게 사과했더니 친구가 괜찮다고 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자연스럽게 앞에와 뒤에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뭐 는데, 뭐뭐 은데, 뭐뭐 니은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집에 갔는데 룸메이트가 자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사과했는데 친구가 괜찮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니와 at 어떠니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뭐 은채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임준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서 빠져서 help me 이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준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구해야 되겠죠. save him, save her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안경 불편해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요. 안경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넥타이가 비싸요. 그래서 넥타이를 풀읍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옷도 불편해요. 그래서 옷을 벗어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죽어요. 죽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임준 선생님이 안경 썼어요. 넥타이 있어요. 옷 입었어요. 신발 신었어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안경을 끼다.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매다. 그 다음에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자, 이 상태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죠. 물에 들어가다. 물에 들어가서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데 구할 때 안경을 끼다.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안경을 낀 채로 물에 들어갑니다. 넥타이를 매다. 넥타이를 맨 채로 들어갑니다. 옷을 입다. 어떻게 바뀌어요?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갑니다.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은 채로 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뭐뭐은 채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을 켜다가 계속 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잠을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을 켠 채로 잠을 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문을 열다, 밖에 나가다 라고 하면 문을 연 채로 밖에 나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기는 과자를 손에 쥐다. 이렇게
아기나 과자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이것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손에 쥔 채 잠이 들었다. 문을 열어 놓았다. 문을 열어 놓은 채로 잤다. 감기가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마자를 봅시다. 자마자는요.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지?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이런 것들을 자마자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먹자마자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집에 갔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숙제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자, 이게 아니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요. 자요. 이런 것들을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물을 마셔요. 아침에 물을 마셔요. 이럴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졸업했어요. 취직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취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뭐뭐는 대로는요. 선생님이 부르시는 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르시다. 그리고 똑같이 썼습니다. 받아쓰기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생각한 것과 똑같이 말하세요. 뭐뭐는 대로가 되겠는데요. 이 뭐뭐는 대로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마자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마자, 예를 들어서 도착해요, 전화해요. 그러면 도착하는 대로 전화할게요. 퇴근해요, 친구를 만나요. 퇴근하는 대로 친구를 만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마자와 는대로, 는대로와 자마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착하는 대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가 가게에서 보자마자 바로 산 옷이다.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자, 이것을요. 가게에서 보는 대로 산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눕는 대로 잠이 들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 이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는 대로는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이야기할 때 는 대로를 쓸 수 있고요.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을 경우에는 는 대로를 쓸 수 없고요. 자마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요. 비가 왔어요. 밖에 나가는 대로 비가 왔어요. 안 돼요. 밖에 나가자마자 비가 왔어요. 왜냐면 accidentally, 우연이잖아요. 그래서 자마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는 대로와 자마자 우연이냐 계획이냐 이걸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계획에도 쓸 수 있고 자, 자마자는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오케이고요. 그 다음에 는 대로는 계획이 있어야만 된다. 있는 것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and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은이는 마음이 곱다. 자, 고울 뿐만 아니라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은이는 마음이 예쁘다, 곱다, 능력도 좋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마음이 곱다, 그리고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정은이는 마음이 고울 뿐 아니라 능력도 좋아요.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을 뿐 아니라 종업원도 친절합니다.
음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종업원도 친절해요. 자, 여기서 많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뭐뭐을 뿐만 아니라는요. 뭐뭐고 뭐뭐은는 데다가 이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도 굶었다. 굶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다 라는 뜻이죠. 나는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도 안 먹었어요. 나는 방 청소했어요. 그리고 옷장 청소도 했어요. 방 청소뿐만 아니라 옷장 청소도 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와 은 데다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and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해봅시다. 임준 선생님은 어때요? 친절해요. 그리고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친절하다, 친절하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 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할 뿐만 아니라 자, 많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재미있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뭐게 되다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어요. 그럴 때 먹게 되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변화를 이야기한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누렇게 됩니다. 노랗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노랗게 됩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돼요. 빨갛다로 변했습니다. 빨갛게 돼요.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피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이럴 때요. 시험을 본 결과 고급반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학교에서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반에서 공부할 거예요가 아니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했다라는 것을요. 피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요.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아니면 환경이 결정했습니다.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완곡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soft가 되겠습니다. 부드럽다,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책임과 듣는 사람의 부담을 줄입니다. 자, 부드럽다라는 말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요.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때 개 되다, 개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 soft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고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치고는요. 예외 없이 모두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치고 자기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부정이라 그 다음에 또 부정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타낼 때 모두 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 학생을 모두 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교사치고 자기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 그러면
한국인은 모두 다 김치 맛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한국인 치고 김치 맛을 모르는, 알지 못하다. 똑같은 말이죠.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정,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해서 한국인은 김치 맛을 모두 다 알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뜻은 외국인 치고는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다. 여기는요, 기준을 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겨울 치고는 요즘 날씨는 춥지 않은 셈이다. 요즘 날씨는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3도예요. 3도면 어때요? 추워요. 추운데 겨울이에요. 겨울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3도면 괜찮아요. 춥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기준을 잡고 있고요.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다. 한국말을 이만큼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만큼 해요. 외국인은 이만큼 해요. 외국인 치고 잘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마을 치고 어느 집에나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다. 이것도 이 마을에는 어느 집에나 컴퓨터가 있다라는 뜻이죠. 모두 다 있다. 사람 하나를 더 구하는 셈치고 구인 광고를 냈다. 셈치고는 좀 다른 표현인데요. 생각하고 뭐뭐라고 생각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나중에 따로 문법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자, 치고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는요, 기준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두 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기준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77cm입니다. 키가 177cm예요. 자, 이거는 임준 선생님의 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177cm면 커요, 작아요? 키가 커요, 작아요? 둘 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요. 만약에 이 177cm인데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라는 기준을 보면요. 초등학생 보통 140에서 150cm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는 기준을 가지면 키가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키가 작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 치고 농구 선수라는 기준을 가지면 키가 작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7cm면 초등학생 치고 키가 커요. 농구 선수 치고 키가 작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2 곱하기 12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144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게 만약에요. 유치원, 킨더가르텐, 유치원, 여기 돼요. 유치원 문제예요. 유치원 문제. 유치원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유치원 문제치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치원, 지금 5살이에요. 12 곱하기 12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학교, 대학생 문제입니다. 대학교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문제치고는 어때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모두 다라고 했는데 자, 모두 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뭐 치고 부정 이렇게 두 가지 부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세트가 있는데요. 자, 한국 사람은 모두 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요. 부정과 부정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두 다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모두 다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자, 농구 선수는 다 키가 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 크다가 작다죠. 작다. 그래서 농구 선수 치고 키가
안 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작은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농구 선수 치고 키가 작은 사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 크다 사람이 되겠죠. 안 큰 사람이 없어요. 작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농구 선수는 모두 다, 전부 다 키가 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고는 두 가지 뜻, 기준을 잡을 때 그리고 모두 다 이런 의미를 쓸 때, 그런 의미로 표현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법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문법이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부터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